대한민국 대표 보수 논객 조갑재 대표에게 듣는다. 네, 조갑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된 인사를 보면은 국민안전처 장관에는 군 출신이 이제 임명됐고, 그리고 인사혁신처장에는 삼성맨이 임명됐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잘 됐다고 봅니다. 잘 됐다고 보세요? 역시 군 출신이 안전 문제, 안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 아닙니까? 네. 또 삼성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사를 잘하는 합리적 인사를 하는 분이고, 이병철 씨의 그 기업 이념이 인재제일 아닙니까? 인재제일, 합리경영, 사업보국인데 잘 된 걸로 봅니다. 근데 방산비례했다. 다만 저는 해양안전본부장 인사는 잘못됐다고 봐요.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거기에 경찰청 차장이 갔습니다. 네네. 근데 소방본부장에는 소방차장이 갔어요. 자기 이제 해양 그렇죠. 경찰. 그런데 이 해경 업무는 이번에 저 세월호 침몰 사건 때 실종이 된 것처럼 그 바다와 선박을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 전문 직종입니다. 육군 참모차장을 해군 참모총장에 임명한 거하고 비슷한 일종의 직역 파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해경을 이렇게 물먹일 필요가 있는지 하는 좀 감정적 인사 같아요. 어쨌거나 야당을 보면 참 이슈 파인딩을 잘하는 것 같아요. 뭐 나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이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에 이어서 70세로 연장을 정년하겠다. 정년을 70세로 연장하자. 그죠? 예, 그걸로 노인 표심 잡기에 벌써부터 나섰는데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봅니다. 한국어 70대를 잘 모르는 거. 저도 1945년생이니까 내년에 만으로 만 69세고 뭐 예. 칠순이라고 합니다만은 우리 세대는 나라에 부담을 주지 말자.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나라에 부담을 주지 말자. 우리 세대가 기억하는 유명한 문장 하나가 있어요.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식 때 한 연설입니다. 국민이 국가한테 뭘 요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뭘 할 거냐를 생각해야 된다. 그걸 우리가 달달 외웠던 세대인데 의외로 이 70대 이상은 애국심이 강합니다. 거기에 그런 이기주의적인 방식으로 미끼를 던져가지고 표를 얻겠다는 것은 오히려 반대가 될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정년 70세 연장은 이 100세 시대에 바람직한 일 아닙니까? 그건 국가에 부담을 주는 거죠. 예? 그거는 70세에 맞는 월급을 받는다든지 또 자리를 만드는 건 몰라도 일률적으로 법으로 해가지고 70세를 정년으로 하면은 안 그래도 지금 의료비 있지 않습니까? 의료비 100조 지출 중에서 65세 이상을 위한 의료비 지출이 35%입니다. 당연히. 여기에다가 또 70세 연장이란 또 부담이 하나 붙으면은 이 노인들이 나라를 구한다고 했는데 이 노인들이 나라를 망친다고 욕먹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건 7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하지 않는 복지를 주면 안 되죠. 애국심이 호소하신다고 했는데 공무원들도 애국심이 먹혀들지 않는데 일반 국민들이 그게 될까요? 그러나 이제 70세 이상 되면 현업에서 떠나가지고 이 세상을 정리하고 이 국가를 먼 데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좀 평상심으로 되어 있는 상태니까 애국심을 갖기가 공무원보다 훨씬 또 쉽습니다. 그래서 노인이 나를 지킨다는 거 아닙니까? 노인이. 젊은 사람이 나라를 바꾸고 젊은 사람이 나라를 바꾸고 젊은 사람은 나라를 바꾸고 나라를 지키는 사람은 노인이라고 그래요. 우리 여러 번의 선거에서 실증됐습니다. 실증됐어요. 그런데 뭐 총을 들고 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표로서. 자, 이제 몇 시간 뒤면 이제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아마 총회에서 통과될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한반도 현실에서 우리 역사에서 결정적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밤, 내일 새벽이죠. 이건 뭐냐면은 유엔 총회, 즉 국제사회가 김정은과 이 북한 정권을 히틀러 수준의 반인류 범죄 집단으로 규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 국제사법재판소의 법정에 세우겠다 하는 일종의 수배령입니다. 이거죠.
물론 유엔 안보리가 결의를 해야 신뢰를 지금대로 가면은 그대로 가면은 이제 가지나 그래서 딱 정조준을 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심장부, 심장부 그것도 김정은한테 네. 거기에 대한 그동안의 아주 예민한 반응이 나왔어요. 네. 딱 결의안이 통과되고 그다음 세계 여론이 이제 거기에 맞춰질 겁니다. 아, 북한 정권은 히틀러, 스탈린과 같은 사람들이구나. 히틀러, 스탈린, 김정은 또는 김일성 집단. 네. 저는 이 별명을 하나 붙였어요. 이 세력이 히스킴 세력입니다. 히스킴. 히스킴. 네. 어? 히틀러, 스탈린, 히스킴 세력인데 영어를 스펠링으로 하면 근사해요. 여기를 편드는 사람들, 즉 북한 인권법 통과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말하자면은 친나치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네. 친나치주의. 이게 한국 안으로 들어와서 한국 여론에 영향을 줄 겁니다. 예. 친나치주의자는 한국에서는 이렇게 큰 소리 치지만은 국제 무대에서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예. 비자도 안 내줍니다. 네. 친나치주의라고 찍힌버리면 그렇죠. 감옥 가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인권 주관인데 요새 애국단체에서 북한 인권 주관을 네. 이번 주일로 삼고 있습니다만은 북한 인권법에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명단이 공개되는 걸 아마 두려워해야 될 것이고 머지않아 우리나라 여론도 바뀌고 그래서 북한의 핵이 있다면 우리는 인권 문제라는 또 다른 핵이 있어요. 예. 이거는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그만큼 저것은 위협적이다, 민족 이게? 공멸의 원자탄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사랑의 원자탄. 즉 북한 주민들을 구출하겠다. 네. 북한 주민들을 인간답게 만들겠다는 이런 여론으로 국제사회가 움직이게 됐다. 역사적 순간입니다. 북한이, 예.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도발을 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도발 못하죠. 도발 못하고 계속 지금식으로 여기 쑤시고 저기 쑤시고 다니지 않습니까? 미국의 정보국장은 불렀다가 아무 소득이 없으니까 이제는 또 러시아로 뭐 최용해를 보낸다고 지금 하고. 최룡해가 지금 네. 러시아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북한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이리저리 지금 막 계속 이제 쑤시고 다니는 건데 이제 원군을 얻으려고. 근데 푸틴도 자기도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왕따죠. 그렇게 왕따 비슷하게 되고 있는데 부담이죠 이게. 네, 푸틴하고 김정은하고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지금 이해관계가 맞아요 어느 정도 이렇게 둘 다 이게 좀 몰리면서 야 몰리는 사람끼리라도 손을 잡자 뭐 이런 그래도 분위기인 것 같아요. 푸틴은 히틀러 같은 사람 취급을 받을 생각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북러 정상회담이 쉽지 않을 것이다? 정상회담이 있든 말든 이거는 중국을 제일 자극하는 거죠. 아, 물론 그렇죠. 김일성이가 생존 전략이 냉전 시대 때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줄타기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그 악몽을 가지고 있는데 러시아로 튀었다. 아마 중국이 조금 벼르고 있을지 모르죠. 아, 실력은 이번 없다고 봅니다. 한반도에 미치는 러시아 영향은 나라로 중국보다는 치면 뭐 제일 훨씬 적죠. 약하죠. 예. 그러면은 이번에 최룡해 방런은 어떤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보세요? 저거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부 김정은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룡해가 황병서나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태 그리고 대북 전단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신경질적 반응은 수령 지배 체제에서 수령의 존엄성을 해치니까 부하들이 뭔가 해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아마 러시아로 가지 말라고 해도 무슨 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가려고 할 겁니다. 생존수들 그렇죠. 제가 러시아 가서 뭔가 한번 그러니까, 해보겠습니다. 그래 생존수단이니까요.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신뢰는 저는 의문시됩니다. 네.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 배치가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저희 군은 뭐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 않아요? 이게 말이죠. 예. 1년 전만 해도 우리 안보 전문가 사이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실전 배치하는 것은 절대로 막아야 된다. 네. 이것은 선전포고로 간주해서 막아야 된다라고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실화되어 버렸습니다. 그죠? 글쎄요. 현실화되었고 제가 취재한 바로는 작년에 북한의 핵실험은 우라늄 탄일 가능성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대량 생산 체제로 들어가서 이제는 수십 개 아니면 100개까지 만들 수 있게 되었고 미사일에 장착해가지고 핵미사일 실전 배치 직전 또는 한 상황이다. 이것은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이걸 보면 국가 비상사태인데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 배치 상황을 보면은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고 북한 편인 것 같아요. 시간이 북한 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언젠가는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아버리면 근데 어떻게 되냐?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으면은 첫째 한국으로부터 침략당할 가능성이 없는 거죠.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은 네. 핵을 사용할 권리를 인정받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침략을 당했을 때 그러면은 그때부터 저는 북한은 중국식 개혁 개방으로 간다고 봅니다. 자, 이래 됐을 때 남한에 종북 세력이 있고 우리는 핵무기가 없는데 북한은 핵미사일, 핵 강국이 된 상태에서 자신 있게 이제는 한국 걱정 안 해도 된다 해가지고 개혁 개방으로 갔을 때 네. 그래가지고 1인당 국민소득이 막 늘어날 때 한반도는 분단 고착으로 가든지 우리가 아주 불리한 입장에서 끌려다니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MD를 우리가 빨리 서둘러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중국을 자극한다 하는 말을 스스로 만들어내어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를 중국한테 물어보고 결정하자는 이런 종중 사대주의 세력이 많아요. 네. 한국의 좌파 세력과 종북 세력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중국 편에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네. 자, 그러면 이런 저 내부 분열까지 겹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근데 실제로 중국에 위협이 됩니까? 사드를 도입하고 이런. 아니, 사드가 뭐 핵미사일도 아닌데 중국에 무슨 방어체제도 위협이 됩니까? 뭐. 방어체제인데. 네. 그게 지금 그리고 중국이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국가라면 말이죠. 핵을 보유 안 하고 있는 우리 주변 국가 중에서 핵을 보유 안 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인데 일본은 준핵 보유국이고 그러면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날아온 핵무기에 대한 방어 체제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중국 여론을 중국 사람도 놀랄 겁니다. 우리는 별로 그런 생각까지 안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상한 논리를 개발해가지고 네. 우리한테 자꾸 물으러 온다. 이게 알아서 기는 거 아닙니까? 알아서 기는 거 이것 때문에. 또 오늘 조 대표님 말씀 중에서 안 돼요.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되면은 그때부터 자신감을 가지고 개혁 그렇죠. 개방에 나설 수 있다, 나설 것이다. 이 말은 아주 좀 새롭네요.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데 이제 물론 이런 거죠. 개혁 개방으로 나가면은 거의 또 국민들이 깨어나게 됩니다. 그죠? 네. 그 대신 남한에 종북 세력이 있다. 이것은 다른 지금까지 냉전 붕괴 때의 공식이 한국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복잡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 토크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대한민국 대표 보수 논객 조갑재 대표에게 듣는다. 네, 조갑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발표된 인사를 보면은 국민안전처 장관에는 군 출신이 네. 이제 임명됐고, 그리고 인사혁신처장에는 삼성맨이 임명됐단 말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잘 됐다고 봅니다. 잘 됐다고 예. 보세요? 예. 역시 군 출신이 안전 문제, 안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 아닙니까? 네. 또 삼성은 해경 업무는 이번에 저 세월호 침몰 사건 때 실종이 된 것처럼 네. 그 바다와 선박을 잘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 전문 직종입니다. 육군 참모차장을 해군 참모총장에 임명한 거하고 비슷한 일종의 직역 네. 직역 파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해경을 이렇게 물먹일 필요가 있는지 하는 쪽 감정적 인사 같아요. 어쨌거나 야당을 보면 참 이슈 파인딩을 잘하는 것 같아요. 뭐 나라가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식 때 한 연설입니다. 예. 국민이 국가한테 뭘 요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뭘 할 거냐를 생각해야 된다. 그걸 우리가 달달 외웠던 세대인데 의외로 이 70대 이상은 애국심이 강합니다. 거기에 그런 이기주의적인 방식으로 미끼를 던져가지고 표를 얻겠다는 것은 오히려 반대가 될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사를 잘하는 합리적 인사를 하는 분이고 이병철 씨의 그 기업 이념이 인재제일 아닙니까? 인재제일 합리경영 사업보국인데 잘 된 걸로 봅니다. 근데 방산비례했다. 다만 예. 저는 해양안전본부장 인사는 잘못됐다고 봐요.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거기에 경찰청 차장이 갔습니다. 네네.
근데 소방본부장에는 소방차장이 있어요. 아, 자기 이제 해양 그렇죠. 경찰. 그런데 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에 이어서 70세로 연장을 정년하겠다. 정년을 70대로 연장하자. 그죠? 예. 그걸로 노인 표심 잡기에 벌써부터 나섰는데요. 그건 이건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봅니다. 한국어 70대를 잘 모르는 거. 저도 1945년생이니까 네. 내년에만 만으로는 70이시네요. 69세고 뭐 예. 칠순이라고 합니다만은 우리 세대는 나라에 부담을 주지 말자.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나라에 부담을 주지 말자. 우리 세대가 기억하는 유명한 문장 하나가 있어요.